보상금을 받는 순서와 시기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보상 금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변호사 나영호입니다. 토지보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상금을 이미 받았는데요. 지금이라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또는 그때는 그냥 협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상담 요청을 받을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상금을 받아버린 후에는 보상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차피 보상 금액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요? 그냥 빨리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 절차를 조금만 살펴보면 보상금을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상금을 받기 전에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그리고 보상금을 받는 순서와 시기를 어떻게 조율하냐에 따라서 보상 금액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중요한 내용까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왜 상담을 늦게 받게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직 협의 단계라서 굳이 상담까지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보상금 이미 정해진 줄 알고 그냥 받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절차에서는 협의 단계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16조에서도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보상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 협의 단계에서 감정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상 항목을 검토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의 단계에서 한번 검토해보는 것만으로도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상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부분을 놓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감정평가 내용 확인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에서도 보상액은 감정평가 등을 통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통상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등의 요소들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교표준지가 적절하지 않거나 토지 이용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영업보상이나 이전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검토해야 의미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을 먼저 수령한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다시 다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보상금을 받는 순서와 시기를 어느 정도 조율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보상 금액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 절차는 크게 협의,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협의 단계에서 바로 보상금을 수령하면 절차가 종결되지만 협의를 거부하고 재결 절차를 거치면 협의 단계에 비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받는 시기를 6개월 정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는 시기와 방법은 세금 부담과도 직결됩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받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분할 수령인데요. 보상금을 한 해에 모두 수령하는 것보다 연도를 나누어 수령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할 때 일부 토지만 협의 보상을 받고 나머지 토지는 협의를 거부해서 재결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다른 과세 연도에 나누어 수령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대토 보상 및 채권 보상입니다. 현금 대신 토지나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3조에서는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 보상과 채권으로 보상받는 채권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개인의 상황, 즉 양도소득 외의 다른 소득 규모, 보유기간,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보상에서는 상담을 받는 시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협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재결 절차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지, 감정평가 내용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등 다양한 대응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크게 제한됩니다. 특히 보상사건에서는 토지가격 산정 방식, 영업보상, 이전비, 그 밖의 보상 항목이 사건마다 상당히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향후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담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게 될까요? 보통 상담을 진행할 때는 먼저 현재 제시된 보상금 액수가 적정한지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주변 보상 사례나 감정평가 구조를 기준으로 현재 제시된 보상금액의 수준을 검토하고 감정평가 과정에서 특별히 살펴볼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추가 보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 손실 보상의 각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전비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이주비나 영농 손실과 같은 보상 항목이 누락되진 않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협의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 재결 절차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지, 감정평가 내용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등 사건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은 무조건 소송이나 협의 둘 중 하나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보상에서는 보상금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상금을 받는 순서와 시기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보상 금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 통보를 받으셨다면 바로 협의를 진행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하기보다는 먼저 협의보상 내역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금액이 적정한지 잘 모르겠다, 추가 보상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다와 같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 보면 이미 제시된 보상금이 적정한 경우도 있지만 감정평가 내용이나 보상 항목, 수령 방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현재 협의보상금을 통보받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협의보상 안내문을 보내주시면 자료 검토 후 상담을 통해서 최선의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